시내버스 노선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운행의 비효율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드러난 버스 승강장도 문제입니다. 전기요금 등이 크게 인상되면서 1차 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400억 규모의 긴급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품 전달 현장 영상 등을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조선내와 목포공장 부지가 전시관과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는 16년 전 만든 노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후죽순 승강장을 만든 게 시내버스 운행의 비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로 주민 민원을 앞세운 정치가 꼽히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목포시 대성동의 한 도로. 버스 승강장에서 다음 버스 승강장까지 가는데 차로 불과 12초. 거리는 100여 미터에 불과합니다. 넘어지면 코 닿을 거리만큼 가깝게 설치된 승강장은 도심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리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없는 승강장은 시내버스마저 들르지 않은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있으나 마나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안 타는 정류장도 많거든요. 그런 정류장 때문에 시간 소요도 많이 되고. 현재 목포 시내버스의 노선은 16년 전인 2007년 만들어진 것. 사막도에서 용당동, 용해동 일대를 도는 3번 버스의 승강장은 2007년 94개에서 현재 107곳으로 늘었고 남하까지 움직이는 60번 노선의 승강장은 100개에서 117개로 17개가 증가했습니다. 노선을 만들었을 당시 목포 시내버스 승강장은 469개였지만 지금은 527개까지 늘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 요지가 있으면 좀 불편하다 보면 저희가 그 상황을 현장 확인하고 필요하다 보면 승강장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집 근처까지 와야 하는 택시처럼 여겨지며 발생하는 승강장 설치 요구 민원의 창구는 목포 시의원 등 정치권이라는 게 정설. 동네에 승강장을 만들어내는 게 실력으로 평가되는 왜곡된 정치 문화가 목포 시내버스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정치권에서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내 지역구를 따지지 않고 시내버스 경영 개선을 위해서 과감히 좀 포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표로 먹고 사는 선출직들로 인해 돈을 써서 노선 개편 연구 용역을 해놓고 표를 의식해 폐기하는 일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5개 노선을 변경을 했거든요. 변경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시에서 시 간부님들이 전부 다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노선을 다시 원위치를 시켜주십시오. 현재 목포시가 실시 중인 노선 개편 용역은 당초 1월 말 발표 예정이었지만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 이행이 미뤄져 지연되고 있는 실정. 동네 승강장보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 전체를 우선하는, 나무보다는 숲을 보는 주민들의 지혜가 새로 바뀔 노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임금 체불이 장교하고 있는 태원 유진 운수 노동자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원 유진 운수 노동자들은 파업이 종료된 지난해 11월 16일부터 버스 운행 중단이 이루어지기 전인 12월 11일까지 근무했던 임금이 체불됐고 회사 측의 사정으로 운행이 중단된 12월 12일 이후 받아야 할 70% 수준의 임금 역시 밀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한철 회장은 버스 운행 정상화 방침을 밝히며 사재를 써서라도 운수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목포 신안지부와 진보당이 이한철 목포 상공회의소 회장의 회장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은 물론 버스 운행 중단 사태로 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입힌 태원 유진 이한철 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한철 회장은 최근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 연말까지 회장 임기가 남아있고 거취는 내부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기요금이 크게 인상되면서 1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예년이면 졸업식 대목으로 큰 소득을 기대했을 화훼 농가들도 난방비 부담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14년 전 강진으로 귀농해 장미를 재배해온 박봉서 씨.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2,600제곱미터 규모의 온실에서 나온 전기요금이 498만 5천 원. 온실 두 곳을 합치면 1,000만 원에 가까운 난방비를 내게 된 겁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60%가량 오른 셈입니다. 모든 물가가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장미값은 안 올랐는데 모든 것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게 엄청나게 힘들죠, 저희들한테는. 인근에서 장미를 키우는 30여 개 농가가 모두 비슷한 상황. 난방비를 아껴보려 온도를 낮추면 재배 기간이 길어지고 수확량이 줄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 분야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12.3원 정액 인상된 데 이어 농사용은 지난달 한 차례 더 올랐습니다. 전라남도가 예비비로 농사용 전기요금을 사용하는 농어업인 14만여 가구에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도 정부 예산도 좀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전남에도 여건상 또 한정없이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사실상은 아니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고유가 등의 악재로 모든 생산비가 오른 상황에서 농어가에 떨어진 난방비 폭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률 재조정은 물론 국비 지원도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물가 대책에는 정작 가장 인상폭이 큰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한 지원이나 동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400억 규모의 민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계속된 위기 속에 지난해 이후 네 번째 민생 대책입니다. 먼저 도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가구,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구당 20만 원씩으로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와는 별개 지원입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가구당 20만 원, 70억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용 기름값과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 50% 지원도 지난해 4분기에 이어 1, 2월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추가 대책도 건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중교통 분야에서는 버스와 연안여객선 연료비 증가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특히 최근 서울시 지하철 요금 국가 보조 논란과 관련해 농어촌 버스와 연안여객선 공영화 등 농어촌 교통복지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라남도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에 쓰이는 예비비는 414억 원, 난방비 지원은 노인 등 취약계층에만 국한돼 정부의 기존 지원 대상과 큰 차이가 없고 소상공인은 물론 지역 뿌리 산업에 대한 지원은 빠지는 등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3월 8일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곳곳에서 불법 선거운동에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들이나 측근들이 공공연하게 조합원 집을 돌며 지지 부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선관위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쇼핑백을 든 남성이 주택 마당을 지나 현관으로 향합니다. 그러자 마당에 있던 거위가 남성을 막아 세우려는 듯 공격을 합니다. 이 남성이 가지고 간 쇼핑백 안에는 롤케이크 2개와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측근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겁니다. 가게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잠시 뒤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 건넵니다. 이 남성은 3월 실시되는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입니다. 한 남성이 주택으로 들어갔다가 10여 분 뒤에 나옵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로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놔두고 나왔는데 조합원은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5만 원짜리 4개를 땅 우리 밑에다가 땅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이렇게 맷집 돌려고 왔다고 이러면서
전남의 한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는 지역축제추진위원회의 후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또 축제위원장은 대형 전광판에 이 남성의 후원 내역을 공개했다가 2명 모두 고발됐습니다. 3월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전남 선관위에 접수된 위반 행위 건수는 20여 건. 대부분 기부 행위나 금품 제공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100여 건에 달합니다. 근절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거 20여일을 앞두고 곳곳에서 돈 선거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표를 얻으려는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의 자진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조선대화 목포공장 부지가 복합문화시설 공간으로 만들어집니다. 목포시는 조선대화와 협약을 맺고 전시관과 박물관,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조선대화 목포공장은 1990년대 가동을 멈춘 뒤에 건물 일부와 시설이 근대산업유산으로 인정받아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4일 서해상에서 전복된 청보호에 대한 4차 정밀 감식이 끝났습니다. 청보호 전복사고 합동조사팀은 모든 감식을 마무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증거물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청보호 사고 원인 조사 최종 결과는 2, 3주 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시가 반도체 관련 5개 기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광주 전남 공동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운영, 공동 기술 개발과 연구 기반 시설 구축, 기업 지원과 인재 양성 등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7일까지 특화단지 공모를 진행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특화단지 대상지를 올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해남군의 한 마을 앞 도로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남경찰서는 이 남성이 국도를 가로지르는 20m 높이의 육교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성 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쉬는 기간에 고용하는 영농작업 대행 농가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여성 농업인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1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일일 지원 단가는 61,560원입니다. 영암 왕인문화축제가 4년 만에 대면축제로 3월 30일 개막합니다. 왕인박사 유적지와 상대포 역사공원 일원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왕인문화축제는 테마 퍼레이드를 비롯해 한시 현장 101장,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기원 음악회 등 57가지 프로그램이 선보일 예정입니다.